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저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다들 하셨는지요? 저희 원래 이 세션은 이제 여기 유스 세션에 갈래가 되어 있는데요. 유스 세션으로만 취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남은 세션 하나를 주소분과 공개회의로, 그러니까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라는 키가의 주소분과가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월 원래 회의를 하는데 이번 달 회의는 아예 여기 KLIGF의 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통상의 공청회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공청회와는 달리 저희의 실제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거기에 저 위원들을 포함해서 다른 참관인이 포함돼서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키가의 주소분과는 2013년에 키가가 창설된 이후에 뭐 거의 매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 전에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넷 주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하신 분들 소개 먼저 간략하게 하고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한결의 윤봉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화면대로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하면은 이동환 교수님, 그 다음에 박창민 팀장님, 강경남 교수님, 오병일 위원님 이렇게 있습니다. 제 화면에는. 네.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저는 카이스트에 있는 이동만이라고 합니다. 키가 안녕하세요.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주소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박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에 있는 강경란이고요. 예,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부터 예, 주소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네트워크 센터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입니다. 저도 한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주소전 분과에 참여를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어로는 이게 박수래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환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눴고요. 다른 플로어에서도 혹시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회의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안건은 혹시 안건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사무국에서 안건이 두 가지가 주요 공개된 안건인데요. 첫 번째 안건은 후이즈 정책입니다. 즉 후이즈 정책은 뭐냐면은요, 이 도메인 등록자가 있을 때 그 도메인 등록자의 정보들이 다 이렇게 후이즈라는 인터넷 후이즈라는 저기를 쳐게 되면은 그 도메인 등록 정보가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 도메인 등록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가 다 공개가 되는 게 맞냐? 이게 적정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말하자면은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국제적 변동 하에서 우리나라의 후이즈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고려하에서 후이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세션의 이제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해보겠고요. 뭐 1시간 반 중에서 아마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이 주제를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얘기와 또 여기 플로어에서의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의견도 받는 공개 회의이기 때문에요. 채팅창에 하단에 보시면은 채팅창이 있어서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토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발제를 맡으신 박창민 팀장님께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후이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현재 준비하고 계신지 기사에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죠.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박 팀장님 목소리 예. 안 들립니다. 예, 이제 예. 됐습니다. 예, 화면은 보이시나요? 예, 화면 보입니다. 예, 그 도메인 등록 정보 공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기존에 서너 번 정도 그 본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주제인데 오늘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메인 등록 정보의 관리 정보의 부정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등록 대행자가 도메인 양도 시 도메인 그 증명 수단으로 그 등록인의 전화번호나 그 우편번호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그 제도상으로는 해당 부분을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부정합이 있고 또 GDPR과 같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칸에서는 후이지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들을 현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개를 했지만 개인정보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는 비공개로 그 전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등록 정보에 대한 수집, 공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 또는 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의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그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에서 제8조의 신청 부분에 이제 도메인 이름과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관리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네임서버 정보를 그 신청서 제출 시 그 진흥원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조에 공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검색 서비스, 후이즈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 이름, 등록인 이름, 또 관리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네임서버 주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록 대행자 이름과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이 부분을 후이즈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그 표로 보시게 되면 수집하는 부분과 공개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아이칸과 키사의 그 수집 공개 현황을 좀 더 비교를 해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한국에서 키사에서 수집하고 공개하는 부분은 아이칸에서 수집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그 상당한 그 분량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여튼간에 아이칸이 이제 그 공개하는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키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아이칸과 키사의 그런 그 비교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등록인의 정보에서 키사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칸에서는 기술 책임자의 정보를 받고 수집해서 이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한 상태고, 그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관리 책임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선택적으로 공개, 그리고 그 외 이름과 이메일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네임 서버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일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떤 글로벌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관리 준칙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에 도메인 이름, 신청인, 관리 책임자, 그 기타 네임 서버에서부터 사용 종료일까지 네임들이 있는 거고, 신청인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사항이고, 신청인이 그 법인일 경우에 이름은 이제 법인명이 될 거고, 개인은 신청인 이름이 될 거고, 그 외 등록 정보는 이제 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주소에서부터 나머지 부분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신청인을 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이름과 주소 정도만 있기 때문에 뭐 전화번호나 우편번호를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외에 관리 책임자의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청인의 정보가 법인명이라든지 어떤 법인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택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의 신청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책임자의 정보는 필요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임 서버에서 사용 종료일 부분은 그 아이콘과 동일하게 그 공개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검토하는 사항은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 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집 범위를 정하는 부분.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집하는 항목이 도메인명, 법인명, 등록정보, 또 대표번호와 대표 메일은 이제 선택사항으로 수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관리 책임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부분을 등록하는 범위로 우선은 고려를 해봤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명, 그다음에 신청인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으로는 등록 정보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범위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는 정보가 법인명,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고 그 외 나머지 주소, 대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아니면 공개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비공개하고 그 외에 도메인 이름과 네임 서버, 등록 대행자, 등록일, 갱신일, 그 사용 종료일은 공통사항으로 공개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개선 방안을 고려를 해봤고요. 추가적인 이제 고려 사항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예를 들면 후이즈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목록,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과 제공 기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 하면 사법기관이라든지 도메인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록대행자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시스템적으로는 키사하고 등록대행자 간의 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개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후이즈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공개, 비공개에 대한 그 변경, 그리고 관련 준세 측의 조항 개정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그 발표를 드렸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이제 계속 주제인데요. 저희가 거의 한 반년가량을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을 해오고 있는데 벌써 이제 지난달보다도 또 더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나왔네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을 구별하고 법인 이름, 즉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 이름만 공개하고 나머지 그 연락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담당 책임자 이런 정보는 비공개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아예 그 등록인 자체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부합되는데 다만 이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요렇게 정리하면 요약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분은 그러니까 키사에서 현재까지의 뭐 저희 이제 뭐 주소분과의 논의 및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입안하기 위해서 준비한 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코멘트 및 이제 공개적인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아까 말한 준칙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제 겪게 돼야 될 텐데요. 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발표를 해주시고요. 혹시 위원회 참여만 하신 참여자 입장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단 채팅창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플로어에 있는 위원들에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이 안에 대한 질문도 받겠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오병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계속 신청인하고 등록인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신청인이 등록인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면 사실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향후에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법인과 개인을 구별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이 차이점을 두더라도 가능한 한 일관성을 갖는 것이 나중에 오해 여지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이분들은 등록인인 거죠. 등록인에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번호와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선택이 되고 관리 책임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은 등록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등록인에 그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등록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어떤 그 등록인의 정보가 되는 거고 관리 책임자의 뭐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야말로 오히려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선택 정보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게 글로벌한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코멘트입니다. 신청인과 등록인을 이렇게 말하자면 구별해서 또는 완전히 일체화시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법인에만 고유하게 관리 책임자 항목을 두어서 해당 관리 책임자의 개인의 말하자면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통일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죠. 예, 개인과 네. 법인을. 예. 그리고 첫 번째는 네. 신청인과 등록인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신청인, 등록인 계속 같이 쓰고 헷갈린다. 있는데 예, 그냥 등록인으로 통일시켜서 등록인으로 쓰는 게 통일하자. 그냥, 신청이라는 예, 말을 빼버리자. 예. 그렇죠. 예, 다른 분들 혹시 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추가 의견도 좋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제 회의를 몇 번 빠졌어서 논의가 어떻게 된 중요한 논의들을 제가 놓쳤다면 죄송한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후이즈 서비스로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후이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도메인이 누군가가 쓰고 있구나. 이 도메인이 언제쯤 종료될 거니 내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혹은 등록 대행자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등록 대행자에게 문의해보면 뭔가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힌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후이즈 서비스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마치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사실은 주소만 치면은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 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뭐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주소까지. 그런 유사의 말하자면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명부 서비스가 비견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법인만 법인 이름이 드러나고 개인의 경우는 이름이 안 드러난 채 필요하면은 알아보세요. 그냥 말하자면 언제 등록했고 언제까지가 마감이다 하는 그런 네임 서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정보만 있지 그 사람의 이 도메인의 등록인은 누구입니다 정보는 감춰져 있는 게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 의원님 말씀처럼 후이즈 서비스로서 이거 제대로 기능이나 합니까? 원래 기능에 비추어서 보자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칸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인과
그 책임자 정보들이 비공개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등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도와 이제 국가 정보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박 팀장님께서 아까 오병일 위원회 신청인과 등록인에서 차라리 신청인을 떼버리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등록 전 단계에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준칙상에서 신청인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등록 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인이라는 부분을 그 정의를 한 거고, 그 신청인이라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특허로 비교해 보자면은 특허에 출원인이 있고 특허가 등록되면 바로 그 출원인이 등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 맥락처럼 사실은 등록인이 메인 개념인데 그 전 단계, 등록되기 전에 신청하는 단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신청이란 말이 하나 추가로 그냥 덧붙여 들어온 거지요. 예, 서브 맞습니다. 개념인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경우 신청인과 등록인이 구별돼 가지고 말하자면은 무슨 뭐 대행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그걸 염두에 두신 건 아닌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예. 제도상에서 보면 그 흐름은 신청인이 등록인이 되는 그런 형태로 흐름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코멘트를 드리자면은요. 정비를 할 때 사실은 신청인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메인 등록이 되기 전 단계에서 그걸 등록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 즉 등록자의 말하자면 태아 단계, 등록자의 바로 그 비포 단계에 불과하는 어떤 시기적 개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등록인을 메인 개념으로 하되 그 등록인이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신청인과 등록인이 어떤 그 대등한 개념인 것처럼 또는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정비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인을 아예 메인 개념으로 보자예요. 네. 키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셔서 그런 건데요. 수집은 신청인이에요. 그렇죠? 신청인이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신청이니까 그런 거고, 공개는 등록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수집과 공개를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신청인과 등록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분리하시면 전혀 헷갈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수집은 신청인, 공개는 등록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구별을 해보자면은. 아니 근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수집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하겠지만 그 정보는 수집된 정보는 등록인의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도 비공개되는 이름이 신청인의 정보라기보다는 사실 등록인의 정보라고 표현되는 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등록인의 정보라는 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잘라야 돼요. 수집 항목, 공개 항목, 표를 분리하셔야 돼요. 표를 하나에 다 하시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수집은 신청인에 대한 수집할 거잖아요. 공개는 등록인에 대한 걸 할 거고. 근데 이제 오병일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정에서는 그러하지만은 그 신청인이 바로 등록인이기 때문에 등록인으로 오히려 통일을 시켜버리는 것도 혼란은 별로 없다. 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등록 전 단계, 등록 전 과정의 수집은 그 등록을 하려는 자 이코르 신청인의 인거는 맞기는 맞으나 요게 이제 그 오 의원님의 지적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분들 더 추가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조금 오해 여지가 있거나 내지는 좀 일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추가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지금 이제 법인과 개인을 구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인이 정말 법인만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예를 들면 사단법인은 아니거든요. 법인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개인 사업자도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회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특정 도메인이 그 개인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 속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단체. 근데 그 조직은 등록된 법인일 수도 있고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법인의 효과가 없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그냥 법인으로만 제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체 명의로 어떤 그 도메인을 등록한 거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 법인명이 아니라 그냥 단체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적합한 게 아닌지. 그래서 이게 법적 효과만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도메인이 개인에게 속한 거냐 아니면 어떤 조직에게 속한 거냐라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법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법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나 조직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이렇게 특정한 강한 의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듣고 뭐 거기에 따라서 좀 전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박 부분- 팀장님 예. 초안 쓰실 때 의견이 어떠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좀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법인과 개인을 나누고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거는 실은 이 해당 도메인의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소유인 도메인을 그 도메인 신청인의 이름에다가 예를 들면 뭐 그에서 입력하는 사람이 입력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도메인을 뭐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인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박 팀장님 네, 말씀에 네. 따랐을 때는 법인은 반드시 그냥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런 거 말고 말 그대로 그 법률상의 법인이어야 되네요. 그런 의미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은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할 거로. 아닙니다. 법인은 그렇게 다 등록이 가능하지 않고요. 아니면 사업체도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개인 사업체도 사업체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그 효과가 예를 들면 내가 개인 사업체인데 법인은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아니고 개인 사업체인데 예를 들면 뭐 사장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 사업체 명의로 도메인 등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등록을 하면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사업체에 이제 그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지. 만약에 아니요, 그렇다면, 그거는 네. 자 이제 지금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만 의견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이게 주식회사 이런 형태로 별개의 주식회사 같은 어떤 형태 아니면은 뭐 비영리 사단 법인 이런 식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거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개인 사업자 이거는 법인 아닙니다. 법인은 법적 아니죠. 귀속은 개인입니다. 예, 법적 귀속이 개인이라고요. 그래서 사업체 명을 갖고 있다는 말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다는 말이 법인으로 대체될 수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사 박 팀장님 말씀에서는 그 개인의 소유냐 아니면 법인의 소유냐가 분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인 거냐 개인 거냐를 클리어하게 나누고 싶다 쪽에 만약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오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들 예컨대 뭐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에 넣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법인이 되려면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소유권의 어떤 주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뭐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좀 공백 내지는 말하자면 소유권의 클리어함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은 사회 현실에서를 중시할 거냐에 따라서 또는
그렇게 그러면 법인 아닌 단체들에 대해서 허용을 했을 때의 또 문제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단체에도 지금 현재 제가 대표로 있지만 대표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단체 명의로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만일에 저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대표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 도메인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죠. 다시 하도록 할지 아니면 그냥 단체 맞습니다. 명의로 했으면 그냥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지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등록번호는 없는 거죠 지금. 그 진보 네트워크 센터 같은 데는 비영리 따로 민간단체 네. 등록증은 있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은 있고 그걸로 물론 여기도 대체가 됩니까, 박 팀장님? 그건 충분히 죄송합니다. 말 가능하다고, 도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뭐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추가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숙제 같아요. 내지는 좀 약간의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좀 거쳐서라도 이 법인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개인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 법인화는 안 돼 있고 어떤 등록번호는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고 법인 고유증은 없어요. 지금 사단법인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의 단체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좀 얘기를 좀 넓혀볼까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 아무런 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동호회의 대표자는 있고 조직은 있고 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건 뭐 산악회 같은 데로 허용해 줄지 좀 복잡해지죠. 아직 생각 안 하신 주제인 건가요, 혹시? 그런 부분은 등록하는 주체가 네. 어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악회 자체로 소유권을 줄 건지 아니면 네. 산악회를 운영하는 어떤 개인에게 그 도메인 소유권을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산악회에 자체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산악회에 대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등록번호를 필수로 넣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잃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귀속에서는 명확화된 반면에 사회적 관계에서는 아니 우리도 산악회 이름으로 하지 회장 바뀌었다고 해서 맨날 회장 만약에 또 이제 오히려 더 분쟁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임 회장이 안 줘버려 저 등록인 권한을 그러면은 뭐 산악회를 예로 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동호회가 말하자면 개인 귀속이 아닌데 개인이 그냥 저 회장이 도메인 등록자로 있다가 회장이 바뀌었는데 뭐 분쟁이 생겨버린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부분까지를 좀 더 폭넓게 법인 형태로 또는 법인에 준하는 형태로 단체 형태로 인정해 줄 거냐 하는 이슈는 분명히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방법론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있는 어떤 등록 정보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실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상의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현재도 어차피 co.kr 같은 형태로 한국에서의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법인 이름으로 돼 있다. 지금 저희 운영 현황을 보시면 등록 번호가 있네요. 예, 등록증과 등록번호, 주소 등등의 정보를 지금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등록증과 등록번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더 정해져 있습니까? 실무에서. 실무단에서는 그렇게는 정해져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산악회다 어디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만일에 이 사무장님이 이게 실제로 이제 재단법인, 사단법인, 뭐 주식회사 이것만을 이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든 사업자 등록증이든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대표적인 이제 등록증인데 이것까지 다 포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 법인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단체명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법인명 이러면 약간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의도하시는 저희는 바는 법인이 명확하게 아니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는 법인.점 단체명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도 등록 중에 하나로 보고 등록번호로 인정을 한다면은 법인 가운데점 단체명 이런 식으로 좀 넓혀놓으면은 그냥 법인 등 해버리면 또 너무 애매하니까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쭉 더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오병일 위원께서 얘기를 하나 더 해주신 게 뭐냐면은 법인의 경우에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두어서 말하자면은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그 관리 책임자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를 필수로 해버리는 게 맞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여기 대표 번호, 대표 메일을 선택으로 했던 부분을 그냥 거기에다가 관리 책임자가 그냥 이렇게 관리 책임자 개인 번호든 회사 번호든 그냥 그걸로 대체해버리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오병일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 법인이든 네. 개인이든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등록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둘 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이제 필수가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법인의 경우 개인이 아니니까 별도의 관리 책임자를 두고 추가적으로 그 관리 책임자의 개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제 수집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등록인의 정보여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냐. 그리고 이런 방식이 이제 지금 아이캔에서 논의되는 그런 국제적인 그 흐름하고도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관리 책임자를 말하자면은 법인의 경우에 반드시 두어야 되는 이유가 아마 갱신이나 말소 이런 어떤 공식 통보 내지는 공식적인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갱신이라든지 말소라든지 분쟁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컨택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 번호나 대표 메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표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잘 확인이 안 돼서 무시되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컨택할 수 있는 그리고 인증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약하자면은 그냥 법인한테 전화번호 주소 주세요 해버리면은 그냥 대표 번호나 대표 메일을 분명히 줄 건데 그게 인증에 의해서 그 사람 거야 또는 향후에 또 아닌 말로 도메인 그 등록 정보를 변경할 권한까지도 그걸 인증을 받아서 할 텐데 리스크가 예,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특히나 네. 도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네임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임 서버의 어떤 정보나 이런 변경들이 남들과 공유해서 쓰는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가 돼버리면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네임 서버 정보나 이런 부분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한을 누군가에게는 줘야 될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델리게이션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예전에 아마 이거 도메인 등록의 역사 때문에 신청인과 관리 책임자 지금 보면 뭐 CCTL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점점 없어지니까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라면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모르겠고 전자우편 부분들의 그걸 낼 때 인증과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달라 신청인에 그게 법인이면 법인에 해당되는 관리 책임자가 되든 뭐가 되든 누구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게 제가 좀 이게 믹스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의 얘기는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대기업들의 도메인 등록하는 거 보면 거기는
관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 그런 기술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외, 그쪽에서 대부분 많이 해요. 이 도메인을. 그냥 왕창 다 등록을 필요한 거 다 해서 매년 그냥 갱신하는 거로. 제가 도메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마 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렇다 그러면 관리 책임자가 어떤 경우에는 꼭 기술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목적이라면 여기 전자우편 할 때 그런 걸 분명히 명시를 해서 단순 대표 메일이 아니고 도메인 등록하는 사람이니까 등록에 관련돼서 책임질 수 있는 대표 메일이든 하여튼 그 메일을 써라. 전화번호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함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은 사실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실제 책임자, 심지어 대표도 바뀔 수 있는데, 그 도메인의 실제 주인인 그 단체는 일단 그러니까 도메인의 실제 주인은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입증하는 거는 한때 그 단체에 있었던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단체의 어떤 공식적인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그 단체의 소유임이 통보가 되고 또 입증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관리 책임자는 나중에 이 관리 책임자가 이 도메인 책임 안 지고 만일에 나가면 그 회사를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양쪽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양쪽으로. 맞습니다. 예, 양쪽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리스크가 예를 있습니다. 들면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내부 메일 주소를 안 알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기사 입장에서는 관리 책임자라는 규정을 둬서 아니 뭐 하는데 뭔가 연락을 하는데 대표를 하면 돌고 돌아서, 예를 들면 요즘 대기업들은, 저도 개인의 뭔가 물건 살 때 컴플레인 하다 보면 컴플레인 하는 회사들은 다 용역 회사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그 회사에 마치 직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당되는 직원을 바꿔달라면 자기는 절대 모른다.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하고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막 돌아 직접 못하지만 하여튼 그 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쪽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관리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거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메일은 알려주고 싶지 않고 대표 메일하면 그냥 뭐 어쩌고 xx.samsung.com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그거는 개인이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잠시만. 여기 이미 도메인 이름 등록, 지금 이 개선 방안은요, 이미 도메인 이름 준칙에 관리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거고, 박 팀장님의 변화는 개인의 경우에 신청인과 관리 책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 관리 책임자 정보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변화인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알아요. 부분은 맞고 강 의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아니, 근데 뭐 잠시 준칙이라고 제가 교통정리 좀 있는 할까? 네, 제가 잠시 교통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경란 위원님 말씀처럼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 책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향후에는 그 관리 책임자에서 두 가지가 변경되는 거죠. 하나는 개인들은 관리 책임자가 따로 안 받겠다. 두 그쵸. 번째는 법인들의 관리 책임자를 비공개로 하겠다. 이 두 가지의 변화인데요. 지금 이제 이동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오병일 위원의 지적은 뭐냐면은 어차피 기존 제도 자체를 지금 다 제고하는 마당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글로벌에서 지금 테크나 이쪽 어드민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글로벌 제도에서는 테크 컨택트 포인트 걸 없앴던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 제도의 변경에 비추었을 때는 맞습니까? 글로벌에서는 테크는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으로 바꿔버렸죠. 예. 그러니까 선택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어드민 의미는 따로 논의 안 해도 되죠. 관리 책임자 아이디의 테크 아이디가. 예. 그러니까 현재의 글로벌 제도의 테크 필드를 없애버리는 내지는 선택으로 필요하면 너 여기에 맞추는 게 안 낫겠냐 하는 게 오병일 위원의 의견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건대도 근데 기사의 고충은 이해가 가요. 기업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관리 책임자를 두는 게 더 클리어한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오히려 관리 책임자 둬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관리 책임자가 변경돼가지고 오병일 위원 말처럼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지는 수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어떻게 구현되고 뭐 변경돼야 될지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현재 현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해가 가는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경 추세에도 좀 재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 그러면 어떤 게 더 말하자면 더 문제인 거냐, 또 우리 기사의 관리 차원에서는 또 어떤 게 더 문제인 거냐, 이걸 조금 더 좀 종합적으로 살필 주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슈가 약간 섞인 게요. 네. 저는 관리 책임자를 두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둘 수 있는데, 일단 그 후이즈라는 맥락 속에서 공식적으로 수집이 되고 공개 여부가 논의가 되는 거는 사실 등록인의 정보 아니냐는 거죠. 등록인의 정보가 기준이 되는 거고,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집하지 말자는 의견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관리 책임, 법인과 개인이 일단 서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법인은 등록인의 정보가 옵션이고 관리 책임자가 필수예요.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등록인의 개인 정보가 일단 필수가 돼야 되고, 관리 책임자의 정보를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수집을 한다면 이거를 옵션으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근데 오 의원님 말씀에 따랐을 때는 그러면은 그 인증이나 갱신 말소의 기준은 누굽니까? 이제 등록인의 정보죠. 당연히 등록인의 그 정보. 얘기죠. 의견이 네, 관리 네. 책임자가 옵션일 경우에는 관리 네. 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 책임자의 그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는 인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왜 대표 돕니까, 번호라고 아니 네. 대표 번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 번호가 꼭 그러니까 이 뭐랄까 뭐 그 그룹이면 뭐 업체의 그 대표가 아니라 여기는 사실 도메인 등록에 있어 인증을 위한 그 전화번호와 이메일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제 대표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오케이. 이제 그 인증을 위한 그 번호와 실제 관리 책임자의 번호는 또 다를 수 있죠. 실제 뭐 예를 들면 밀접한 다른 연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는 전화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실제 실무자 오케이. 관리 책임자는 이해됐습니다. 실무자급에서 그 개인 정보는 옵션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관리 책임자보다는 기술 책임자 수준이겠네요. 그렇게 운영되려면은. 왜 그러냐면 그렇죠. 테크필드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증의 목적이 아닌 갱신이나 권리에 건드리지 않은 형태의 책임자는 그냥 테크 담당자, 기술 담당자, 그런 수준으로 격화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이해되는데, 오히려 오병일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은 관리 책임자급으로 관리되기보다는 뭐 기술 담당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로 할 때 어떤 기술 담당자한테 연락하게 하는 정도이지, 인증이나 갱신이나 이런 쪽은 그냥 신청이 법인의 어쨌든 아까 이동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전화번호나 이 전자우편 주소로는 인증이 돼야 됩니다 하고 공지를 해놓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 거죠? 네네. 제가 제가 말씀드리면 네. 테크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 인터넷이 사이즈가 작았을 때의 어떻게 보면 유사인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이 도메인 등록자들이 내부의 기술 관리자를 거의 두질 않거든요. 요즘 그렇죠. 전산 시스템 자체도 다 용역을 줘서 클라우드 이용하는데 여기에 기술 책임자라는 게 사실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게 결국 도메인 에이전트나 어떤 그런 클라우드 업체가 될 거라고요. 근데 회사 자체에서 관리 책임자라고 하면 자기네들 사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맡겨버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아이캔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옵션으로 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랑 또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옵션을 두면 대다수 경우는 아마 안 쓸걸요. 여기 근데 한 가지 참여를 안 하신 분이 이제 기업 쪽에서나 아니면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 쪽에서 지금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혹시 박 팀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업 쪽이나 아니면 등록 대행업체 쪽에서의 대행업체를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견 수렴을 혹시 해보셨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이제 네. 그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때 후이즈와 어디든가 아무튼 그쪽에서 원고를 한번 써주신 적이 있어요. 네.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반영한 후이즈에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 관련해서 교통정리 이렇게 하자는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 그 후이즈 쪽 공개 비공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병일 예. 대표님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내용을 좀 도출한 내용입니다. 그 이동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유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에서 관리 책임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기사에서는 관리 책임자를 하나의 인증 대표자 이렇게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실무에서 그렇게 되겠냐? 내지는 실무에서 그 좀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시 좀 더 뭐랄까 충분한 의견 수렴 내지는 의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시는 플로어에서 의견이 나오면 좋겠는데 따로 Q&A로 나온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가자들에서 다른 말씀은 없으셔서 자, 부득이 자, 요 주제는 그러면 여기까지 토론하는 걸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은 네. 예. 그 박 팀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은 저는 그 요 관리 책임자를 두고 관리 책임자의 별도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인증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기업 쪽의 현실이나 기업 쪽의 변화에 맞추어서 좀 의견 수렴 내지는 의견을 좀 더 넓게 듣는 것 이쪽을 좀 요청드리겠고요. 또 다른 네. 잠시만요. 이 관리 책임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원래 있던 거고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가 기업이 왜 지금 하던 일을 다시 물어보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미가 달라져서 그래요. 관리 책임자 의미가 이제부터는 인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글로벌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글로벌이 현실로 바뀌는데 생각해보면, 예. 죄송해요. 현실로 생각해보면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대다수 이 도메인 등록을 하는 기업들은 자기네가 이거 뭔지도 몰라요. 등록 대행자가 대부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관리 책임자한테 인증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도메인 등록 대행자가 여기다 이름을 써놓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츄에이션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관리 책임자가 회사에서 다 하고 다 하는 거로 하면 모르는데 대다수 경우는 없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 그러면 신청인 자체에 지금 책임 강화를 비공개를 하는 대신에 책임 강화를 하는 그 요건을 준다 그러면 그게 목표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기사의 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예. 물론입니다. 포함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그 한 가지 오해는 없으시면 좋을 게 이걸 이렇게 하자에 한 가지 의견으로 지금 귀결된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일종의 대안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요. 기사에서도 A안, B안이 되겠죠, 현재 기사에서 제시한 A안이라면은 B안으로 관리 책임자 제도를 오히려 격화시키고 여기 신청인 등록인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을 인증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오병일 위원님이 말한 제가 생각할 때 B안이 될 텐데요. 그 두 개가 좀 더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문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토의를 하겠고요. 자, 혹시 그 후이즈 정보 변경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쭉 나와가지고 의논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기사에 부탁드린 내용을 이후에 한번 이렇게 더 개선해 가지고 의논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OR.kr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2단계 도메인에서 말하자면 OR, CO 이런 부분들이 개방이 되어서 이제는 굳이 말하자면 2단계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CO.kr, 기존의 OR.kr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을 또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했던 OR.kr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안건입니다. 박진영 안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단계 OR.kr 도메인 등록 자격 개선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그 영리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비영리 자격 도메인 OR.kr을 사전 승인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자격 부적격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선정하지 못해서 그 비영리 도메인이 어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영리의 목적임에도 비영리 도메인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에 따르면 3단계 KR 도메인의 등록 자격에는 OR.kr은 비영리고 등록 자격은 법인과 개인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뭐 보험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어떤 판매 이런 등의 영리 목적으로 도메인 사용 신고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2020년 6월 현재까지 한 153건 정도가 접수돼서 지금 처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서 어떤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면 비영리 등록 기준에 부합한 그 OR.kr이 사전 승인 없이 어떤 그런 절차가 없이 허용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부적합 사용 신고로 접수가 되더라도 그 컨텐츠만으로 홈페이지의 어떤 컨텐츠만으로 영리나 비영리의 구분 또는 그 사실 확인이 저희가 어떤 실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고, 또 어떤 때는 사실상 불가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 예로는 영리 사이트를 링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어떤 뭐 계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거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던가, 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연결해서 쓰는 부분들, 또는 영리 기업이 개인 자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고려해본 개선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비영리 등록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은 이제 만약에 일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개인은 등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의 등록 자격은 그 비영리라는 해당 영역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공인법인 설립 허가증 등등, 또는 그 비영리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이제 제출함으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비영리의 그 등록 자격을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에서 그 해당 영역의 부분을 영리나 비영리가 모두 가능하게끔 개방을 하게 되면, 다만 우려사항으로는 OR.kr 도메인에 대한 신뢰도, 어떤 비영리라든지 공공성이라는 그 인식 부분에 하락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고려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안으로는 비영리 등록 자격을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어떤 강제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권고로 해서 실제적으로 비영리나 비영리로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봤습니다. 해외 쪽의 어떤 그 사례들을 보면
GT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 제한이 없고,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도 이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나 호주, 영국 등은 그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국가들은 별도의 어떤 그 개인이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쪽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아마 강일환 박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이거 이 RFC 만들 때 그때 2단계 도메인 하면서 OR이 단체인데 어떻게 개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기억이 그게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였지, 뭐 처원칙을 정하는 작업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하더라도 개인이 포함되도록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개인이 포함이 안 되는 거로 나는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개인이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사전 점검을 안 하니까 개인이 들어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원래 정할 때는 이름 그대로 OR직이 네? 비영리 목적. 비영리 단체. 아니,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게 OR에서 오가니제이션이어서 컴퍼니가 아닌 영리 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를 위한 우리가 지금 대부분 들어온 거가 제일 많이 레퍼런스한 게 결국 UK 쪽이기 때문에 UK의 ORD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왔을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때 2단계 도메인 만들 때 국제적으로 한 나라들이 뭐 레퍼런스 할 게 대부분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UK를 아마 대부분 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개인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전 만든 건 안 했고 RFC-KR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헷갈리네요. 문서에 정확히 뭐라고 써있는지. 우리 준칙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도 된다고 돼 있어요? 준칙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지금 현행이거든요. 그래서 OR과 KR은 비영리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들어온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OR을 어떻게 개인이 하지? 단체, 1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거는? 근데 애초에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민간단체로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냥 2명이 우리 그냥 뭐 산악회를 만들자 우리 등록되지 않는 그것도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되지 않는 모든 단체는 사실은 개인이 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인지가 될 뿐인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그 확인을 안 해봤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가요? 대부분 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서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병일위원회 해석이 맞는다면 최소한 개인으로 대변되는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개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확실하게, 왜냐면 그게 분명해져야 지금 이란, 이안, 삼안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클리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8년 3월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98년 3월에 문서 정리들을 쫙 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KR 도메인 이름 체계라고 하는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R은 비영리 기관 / 단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억이 그래요. 그때 그거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레퍼런스 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개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준칙에 개인이 들어간지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OR이라는 제일 첫 번째 거는 지난 회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R이라는 부분들을 이걸 지금 이란이안 삼안으로 두기보다는 먼저 OR 부분들의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그 기존에 왔던 위치를 유지를 할 거냐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영리, 비영리 모두 개방하는 이슈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법인 원래 5할의 의미인 초기 단계 원래 의미인 법인으로 단체로 한다. 법인이라고 꼭 합쳐 단체라고 바꾸되 개인이라도 뭔가 법인이라고 등록되지 않았지만 단체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어떤 단체를 위한 그런 비영리 단체를 위한 아까 우리 호이즈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법인이라고 말 대신에 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렇게 두 단계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여기서의 이제 법인 또는 개인은 이게 단체가 아닌 의미에서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CU는 아마 영리라고 돼 있고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 법인 아니면 그냥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고 지금 이 OR이냐 CO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영리냐 비영리냐 사실 이제 이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비영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는 비영리임을 어떻게 입증을 하냐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비영리 누가 어떤 뭐 그 개인이 되든 단체가 되든 비영리임을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뭐가 영리적이냐라는 것도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초에 이게 일단은 이게 법인이냐 개인이냐 떠나서 뭐가 비영리냐라는 거를 어떤 등록 자격증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주체 의견을 묻는다면 이제 4만에 해당할 텐데 그거는 이제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할 뿐이지 그거를 사전 사후적으로 제3자가 이건 돼 안 돼라고 어떤 절대적인 선을 긋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일단 논리 자체를 영리냐 비영리로 해서 영리까지 우리가 확대할 거냐 아니냐 부분의 근본적인 것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하는 1항과 3항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치될 수 있는 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본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정의하고 나서 그 안에 뭐 권고를 할 거냐 강제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이게 오서울하는 이슈라서 이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항 3항을 갖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린 거예요. 어떤 형태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교통 정리를 좀 합시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동만 위원장님께서 개인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가 약간 좀 변경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그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논의 히스토리에서는 오히려 오병일 위원 말처럼 비영리로 국한할 거냐, 또 비영리의 국한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요 제도를 유지할 거냐, 요 논점이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안이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영리라는 것을 계속 남겨둬서 진행할 거냐가 먼저 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법인 또는 개인에서 뭐 개인을 배제할 거냐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논의 순서상. 예, 좋습니다. 예,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할 때는 이동만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공공성의 유지가 더 강하다. 오병일 위원님께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결을 좀 나누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뭐 딱 부러지기는 아니셨지만은 비영리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에 오히려 방점이 찍히신 겁니까? 이동만 위원님께서는? 저는 그거는 오픈 이슈라고 봐요. 오케이. 네. 저는 오히려 이안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비영리 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안이 돼버리면 이제 5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니 근데 모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만 위원장님의 오병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지적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 저 비영리를 유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유지하면 그게 유지하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 드리고, 왜냐하면 일단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이안에 대해서, 그거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 거 한다는 거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제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기사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실래요? 더 위쪽으로. 여기 지금 거기 신고 현황. 이 토탈 153건인데 뭐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총 개수 대비 몇 퍼센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5월에 몇 퍼센트, 이거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5월 KR이 한 4만 건 정도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마지널하니까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여기에 이 넘어온 특히 보험이나 뭐 이런 서비스 관련된 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CO.KR의 스페이스가 모자라서 온 건지 아니면 자기네 그냥 똑같은 이름인데 그냥 5월까지 다 넣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알고 계세요? 꼭 CO.KR을 쓰면서 OR.KR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OR.KR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그걸로 신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많이 그러니까 파악이 됩니다. CO.KR에 자기 이름이 이미 돼 있어서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네. OR.KR을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대체제로 쓰는 거죠. CO가 안 돼 있으니까 대체제로 써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원하는 도메인 이름이 선점돼서 내 얘기가 뭐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점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확률은 없다면, 근데 지금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거를 저는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이게 스테이크 홀딩이 좀 된다고 치면 선점이 돼서 이거 부분을 자꾸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OR 부분들을 비영리에서 영리로 여는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마지널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논지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마지널하고 대다수가 예를 들면 선점이 되지 않거나 그냥 단순히 그냥 비영리인데 비영리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CO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OR로 해서 이름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 다른 이유로 할 수에도 불구하고 그냥 OR로 와서 무식하거나 뭐가 되거나 와서 했다면 우리가 이 OR이라는 영역을 원래 기존의 취지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논쟁하면서 하나 드린 말씀이 CO는 기업이잖아요. 영리잖아요. CO를 비영리적으로 사용한다고 문제 제기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이 어떤 도메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과 그래서 문제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CO도 왜 비영리적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왜 OR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있는지, 더구나 이게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동환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별로 이렇게 사실 건수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많은 어떤 이런 분쟁들이 사실은 다른 목적, 다른 경쟁 사업자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면 이거를 굳이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우리가 OR이 순수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문제로 삼을 이유가 뭔지 저는 사실 그 부분부터 좀 약간 CO랑 비교를 하면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같은데 네. 결론은 같은데 그냥 약간 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4만 개에서 153건이면 0.1%도 안 되는 거거든요. 400개가 되는 400개니까 그것도 0.005%, 0.03% 정도 되는 거예요. 0.03%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마지널한 이슈고, 그러면 나머지 거의 99%의 등록자들은 OR이라는 거를 비영리의 목적에 든 공공도메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제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꼭 사용 신고가 된 건만이 부정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집계가 했을 때 153건인 거고, 실제 4만 건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메인들은, 그러니까 OR.KR 도메인들은 더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를 저는 들면 통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통계적으로 하고 그게 심각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OR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가 통계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럼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20년 전에는 우리가 그걸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인터넷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그런 많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SEO 부분에 이제 스페이스가 너무 모자라서 뭔가 영역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캔에 하듯이 SEO 대신에 예를 들면 컴퍼니 대신에 뭐라고 다른 기업이 되면 뭐가 되든 INC라고 하든 뭐가 되든 다른 이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ORG처럼 OR도 확대해가지고 그냥 SEO의 얼터너티브로 쓰게 하든지, 그런 거에 근거를 갖고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몇 개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거 그냥 영리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또 앞으로 2년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김보영 연구원이 채팅을 달았는데 2015년 기준 전수조사 결과 4만 건 중 4천 건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올렸는데요. 네, 10%가 지금 영리 목적으로 쓰인 게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0%니까 아직까지는 90%가 비영리로 쓰고 있다는 거니까 마조리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슈퍼 마조리티가 비영리로 쓰고 있다는 인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쉽게 바꾸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4천 건이 왜 이리로 넘어왔을까? 그냥 단순히 몰라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SEO 부분도 있고 사람들한테 많은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흐름들을 읽으려면 통계 자료나 데이터를 봐야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천 건의 영리적이 무엇 땜시 영리로 왔냐? CEO를 하려고 그거는 했더니 간단하죠. 해당되는 이름 갖고 CEO에 존재하는지 같은 등록자가, 그것만 확인하면 알죠. 역시 같은 빅데이터 등록자면- 전문가신 거죠? 네. 같은 등록자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답게. 같은 등록자면 당연히 이거는 자기가 더 선점하고 싶어 한 거고, 다른 등록자라면 이미 등록자가 있으니까 선점됐으니까 할 수 없어서 OR에 들어온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게 CEO하고 OR이거든요. 숫자가 더 AC는 많을 것 당연히 같습니다. 안 갈라고 할 거고, 네. N이나 이런 거는 거의 사람들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OR하고 CEO하고 AC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도메인 네임에 와서 KR 붙는 거에 익숙한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저는 10%도 커 보이는데요. 보여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거꾸로요. 있다는 거죠. 트렌드는. 아니요. 그러니까 등록준 측에서 비영리하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10%나 되는 등록인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니까 비중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졸리티로 당연히 90%는 비영리가 유지되고 있네 하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비영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달리해서 쓰고 있다. 흔히 말하는 여기 아까 기사 보고서 부적합 도메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10%나 되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우리 반컷만 남았다 어프로치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반컷이라고 접근법의 남았다고 차이입니다. 그러는데 반컷밖에 없다. 네, 그런 접근법입니다. 그거는 양쪽 다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이전에 10%가 돼도 10%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렇다면 그거가 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를 읽은 상황에서 도메인 네임의 어떤 현재까지 왔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이게 right approach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정할 때 오늘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특히 이 부분. 도메인 네임을 그동안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메인 맞아요. 네임을 건드릴 거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4만 사실- 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트렌드라고 치면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윈도우를 줄여서 하면 좀 부담이 줄지 않겠어요? 저는 이 4만 건 중에 4천 건이라고 들었을 때 사실 생각보다 적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예상컨대 ORG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중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오히려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ORG 도메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전 세계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유는 ORG가 실제적으로 그 이제 영리적 목적으로도 혹은 뭐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ORG의 어떤 정체성을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의 목적을 위한 거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인식 다 있다고 봐요. 하나는 OR.KR이든 ORG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영리 목적이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사전에 뭐 이걸 도메인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물론 일부 도메인은 뭐 이제 GO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CO라든가 콤이라든가 ORG, OR.KR 이런 것들은 되게 느슨하게 어떤 큰 방향성만 정해놓는 거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는 도메인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ORG도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으로도 OR.KR도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걸 비영리 목적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저는 10%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느슨하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맞아요. 아까 이제 이동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CO나 KR이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5R.KR로 이렇게 오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5R.KR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CO가 아니라 이제 영리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전자로, 그러니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이제 영리와 비영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슨하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병일 위원님 하나 느슨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신고가 되면은 느슨하지 않습니다. 말소를 해버립니다. 153건의 신고에 대해서 네. 무려 130건을 날려버렸습니다. 20건, 소명한 20건을 제외하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현행 이것도 제도는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을 삼으려면 많은 논란을 삼을 수 있죠. 왜 예를 들면 다른 OR.KR 사용하는 업체들은 저렇게 사용을 하면서 왜 나만 규제해? 라는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아니,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병일 위원님이 현행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행보다 좀 더 그렇죠. 후퇴하자, 좀 더 느슨하게 가자. 더 느슨하게 가자. 비영리를 남겨는 놓되 지금보다는 느슨하게 하자는 안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리마인드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만이 사만에 가까운 거죠. 사만에. 현안이라기보다는 현재보다 좀 더 느슨하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은 3원에 가깝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네네. 예.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마 제가 기술적인 이유로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견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가 여러 차례 의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종적인 결론을 이르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여러 토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근데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공공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공공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OR.KR을 유지하자. 아니다. 현실성을 생각해서 오히려 느슨하게 만들어버리자. 뭐 이런 쪽에 다양한 흐름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또 다양한 또 검토가 더 추가로 필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이 이슈 클로징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나가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단계 도메인에 대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변화를 줄 때는 그 변화에 합당한 전후좌우 사정을 다 살피고, 그 전후좌우 사정을 살필 때 우리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증거를 우리가 마련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파트는 우리 박 팀장님
새로 맞춰서 힘드시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굉장히 의욕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키사가 특히 KR릭이 이런 데에 데이터 전문가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 데이터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때에 오픈도 한다고 고민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거에 조금 정리해 주시고, 우리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 키가 멤버들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마친 관계로요.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클로징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지금 이동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내용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업데이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결정이 될 때는 아마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이렇게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부득이한 상황 같습니다. 자, 저희 키사 주소분과에서는 이 두 가지 오늘 공개 토론했던 이슈 이외에도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자원법의 개정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정책에서 후이즈나 지금 OR.KR 말고의 추가적인 특히 이제 사업자 차원에서 사업자 측면에서 좀 더 등록 정책을 좀 바꾸고 싶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평소보다 많은 위원들이 못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을 이 어려운 여건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클로징 멘트 한 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 팀장님께 마지막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쪽에서도 정책 제도나 이런 부분에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의견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저희도 듣고, 그런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아까 이동만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을 공개하고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실익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강 박사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회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뵙겠습니다.